예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9 경기 영어 합격자 급식마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32살의 나이에 일을 병행하고 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번에 초수에 8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저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반적인 공부 방법과 좀 교육하게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1차에서 교육학은 16점, 전공은 76점 이렇게 해서 90점이 나왔고요. 2차에서는 96.34가 나왔기 때문에 총점 186.34가 나와서 전체 석차 7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저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6시간, 또 그 이상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반기에는 일을 병행하고 또 대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이동 시간에도 공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직 교사를 활용해라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는 교과서다, 세 번째는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인 현직 교사를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는 주변에 지금 교사인 합격자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합니까? 또 내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합격을 이미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대에 들어와서 이 교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여서 이미 친구들이 임용을 겪었던 그 트렌드랑 현재의 트렌드랑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간단하게는 여러분 모두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한마음이라든지 아니면 ET, 또 국영수 북소년 카페에 들어가서 모든 합격자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다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정독을 하면서 나랑 상황이 가장 비슷한 분의 상황 거를 하나를 잡고선 제일 마음에 드는 합격 수비를 잡은 거죠. 그분의 했던 공부 방식대로 약간 방향성을 처음에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저는 더 좋았는데요. 이제 합격 수기도 합격 수기지만 약간 멘토링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노량진에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인강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은 오프라인 강의는 어렵죠. 그러면 그 인강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급식마녀입니다. 2019년에, 2021년에, 2022년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직 선생님과 멘토링을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저는 이렇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답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정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현직 선생님 A 선생님께 1년 동안 제가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좀 주고받으면서 되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멘토링을 받았고, 합격하고 나서도 찾아뵈어서 좋은 인연으로 남아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직에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무래도 바로 직전 시험 또는 그 직전 시험에 합격이라는 그런 열매를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험생활에 임해야 되는지, 공부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직 교사로부터 조금 방향성을 얻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는 교과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 의견에 좀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으실 것 압니다. 기출문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어차피 내가 시험장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기출문제 공부할 필요 없던데요, 전혀 다른 게 나오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더욱더 기출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학 양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되게 과목도 많고, 또 그 강사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용어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트렌드가 어느 해에는 엄청 아주 쪼잔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름까지 외우게 시키고, 또 어느 해에는 그게 아니라 좀 약간 비벼 쓰는 게 가능한 것처럼 내고, 이렇게 와리가리 하잖아요. 정말 양도 방대하고 문제 출제진도 매번 바뀌고, 또 그리고 이 물어보는 스타일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더 역사를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거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요즘 교육 현안이 무엇인데,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학 문제는 이렇게 내는구나. 정말 교사로부터 묻고 싶은 교육학적인 소양은 바로 이런 A라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거는 푸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푸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월에서 12월까지 11월까지 또는 12월까지 가면서 시험 날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출문제가 왜 나왔고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리고 각 보기, 교육학 기출은 지금은 논술형이지만 옛날에는 객관식도 있잖아요. 객관식까지 다 봐야 돼요. 왜냐면 객관식 때 물었던 내용들이 논술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변환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기들을 다 분석하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나 학자나 아니면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기출문제를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런데도 기출문제 봐야 되나요? 네, 봐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교육학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답은 안 써보더라도 요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교육학 강사님을 어쨌든 이제 픽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초수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누구랑 나랑 맞는가, 어떤 선생님과 나랑 맞는가를 결정하시려면 샘플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샘플 강의들이 많은 경우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샘플 강의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학은 논술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범답안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교육학 강사분마다 그 모범답안이 다 되게 많이 상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더더욱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겠으면 정답이겠구나, 유효한 답안 키워드는 ABC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육학 기출 문제부터 먼저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그리고선 샘플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교육학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교과서처럼 항상 분석을 하시고, 플러스 그 기출문제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학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막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고, 선생님은 무조건 누가 좋다더라 이런 말도 들으실 필요 없고, 예비 선생님께 가장 잘 맞는 분으로 직접 샘플 강의를 다 들어보고, 많은 분들 강의를 들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결제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분과 어쨌든 많은 기간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이분의 강의를.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분을 섣불리 선택을 하게 되면 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다 들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예고했다시피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자라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와 인출을 하나로, 그래서 완전 올인원으로 암기와 인출을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강의를 일단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양이 방대한데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일단 들으시고,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A4 용지를 딱 펼쳐놓는 거야. A4 용지를 펼쳐놓고 오늘 내가 배운 학교 조직의 특성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그 특성을 다 그냥 막 써보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 다 써보는 거죠. 그러면 빈 부분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면 빨간 펜을 들고선 그 빈 부분을 다 채우는 거죠. 그러면 A4 용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초수 때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다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 철철 나고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중 되면은 그 A4 용지를 다 빼곡히 채우는 나를 발견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손도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든 작업이지만, 결국 내가 시험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귀찮지만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그리 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도 들었어요. 그리고 백지 인출도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종 스터디로 이것을 내재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출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지 않고요. 좀 다양하게 했어요. 내가 아까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다. 그것을 백지로도 한번 인출했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인출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인출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원을 구하는데 말씀드린 예비교사나 교사 커뮤니티 카페 가면은 어떤 게시판이 있냐면 뭐 2차 스터디, 뭐 1차 스터디 구합니다. 이런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그럼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나는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에서 6시 20분까지 20분간 진행하고요. 전화로 1대1 원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아침 6시에 이분한테 퀴즈 스터디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 받으신 상대방 선생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 A, B, C, D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분이 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답변을 많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선생님, B, C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보충해주는 식으로 전화 스터디 정말 많이 했고, 저는 한 분과 스터디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 5개념이 혹시나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서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한 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학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내용 또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좀 약간 편식 같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저는 교육학 퀴즈 스터디를 한 분과는 하지 않았고 여러 분과 했고요. 제일 처음 스터디는 기상 스터디 아침 새벽 6시에 반드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였습니다. 한 10분 짧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 퀴즈를 내는데 이 시간대에 퀴즈를 내고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정말 문제를 몇 개 못해요. 초수 맨 초반기에는 한 많이 해봤자 2개, 3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정말 시험 직전 때 됐을 때는 날라다니죠. 그때는 문제 정말 많이 해요. 한 7, 8개도 서로 막 따박따박따박 막 따다다다닥 답변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랑 전화 스터디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스터디도 했냐면 밴드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퀴즈 문제 내기를 이제 말로 전화로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정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답변을 길게 쓸 수도 있지만 답변을 길게 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학 책을 참고해서라도 답변을 완성해서 저한테 퀴즈 답변을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각종 스터디를 했고 만나서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오지도 않은 시기였는데 왜 만나서 안 했냐면 대면을 하게 되면 어쨌든 카페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뭐 음료라도 하나 시켜야 돼요. 밥이라도 먹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러다 저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시간도 많이 발생하는 걸 줄이려고 했죠, 저는.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SNS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공부가 하다 보니까 좀 쌓여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모의고사를 쳤는데 혼자서도 모의고사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시간 잡고 치기도 했지만 모르는 분들과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했어요. 스터디 카페 어떤 뭐 스터디 룸 같은 걸 잡아가지고 모르는 분들과 커뮤니티에서 이제 또 구했죠. 거기서 단기로 오늘만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실 분 아니면은 뭐 이번 한 달만 총 4번 모의고사를 저랑 같이 치실 분 해서 되게 낯선 환경, 낯선 분들과 함께 시간 잡고 그 자리에서 모의고사 치는 연습을 후반기에 하반기에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인출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늘 뭔가 외워야지, 내가 오늘 교육행정 어느 파트 외워야지 라고 했으면 진짜 외웠는지가 그 인출로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전반적인 공부 방법과 또 교육학 공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공이나 아니면 슬럼프 극복법 이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요.